엄마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12살 소년의 입에서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할 이 한마디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990년 초등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둔 미야기 타쿠마. 그는 어느 날 새벽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며 집을 떠납니다. 나 가출할 거야. 상냥한 아저씨한테 갈 거야. 후나바시에 있어. 그 아저씨는 엄마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이게 타쿠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3주 뒤 치바현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의 시신 상태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전라 상태. 두 발목은 4종류의 끈으로 단단히 묶인 채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12살짜리 소년이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타쿠마가 말한 이 상냥한 아저씨는 누구였을까요? 이 사건 단순한 실종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타쿠마의 시신에는 폭행과 고문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타쿠마가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남긴 엄마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이 말,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요? 1990년 3월 18일 일본 치바현의 한 강가, 한 낚시꾼이 물 위에 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쓰레기겠거니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물 위에 떠 있던 건 다름 아닌 소년의 시신. 그 시신은 곧 3주 전 가출한 초등학교 6학년 미야기 타쿠마로 확인됩니다. 타쿠마의 시신 상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전라 상태로 두 발목은 서로 다른 4종류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신에 남아있던 끔찍한 흔적들이었습니다. 타쿠마의 몸에는 온몸에 걸친 뇌출혈 흔적이 있었고 얼굴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분명 그는 생전에 심각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죠. 그리고 검시 결과 타쿠마는 강에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기에서는 강물에서 나오는 플랑크톤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즉, 그는 다른 장소에서 물에 질식사한 뒤 강가로 옮겨져 유기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의 잔혹함이 드러납니다. 타쿠마를 묶고 있던 끈은 모두 4종류였습니다. 천끈 2종류와 비닐끈 2종류. 왜 범인은 굳이 여러 종류의 끈을 사용했을까요? 이 사건은 타쿠마가 가출하며 남긴 말 때문에 상냥한 아저씨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가출 당시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 가출할 거야. 상냥한 아저씨한테 갈 거야. 그 아저씨는 엄마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보다 소중하다고 말할 정도의 사람. 그리고 그 상냥한 아저씨를 따라가겠다는 결심. 도대체 타쿠마에게 그 남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사건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평범한 초등학생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 배경엔 의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 가출할 거야. 상냥한 아저씨한테 갈 거야. 타쿠마가 가출하며 어머니에게 남긴 이 말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1990년 2월 23일 새벽 12살의 초등학교 6학년 미야기 타쿠마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호련히 집을 떠납니다. 그가 언급한 상냥한 아저씨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타쿠마는 왜 그토록 그를 따랐을까요? 타쿠마는 가출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얼굴과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자주 발견됐어요. 어머니가 왜 다쳤니? 라고 물으면 타쿠마는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멍에 대해 물을 때마다 타쿠마는 어머니에게 후나바시에 있는 상냥한 아저씨를 언급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이 아저씨가 타쿠마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밝혀지게 됩니다. 타쿠마가 가출하기 전부터 집으로는 자주 무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여보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를 끊을 때마다 타쿠마는 그거 내 전화 아니야? 라며 조급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떠오르는 의문. 이 무언 전화는 단순한 장난 전화였을까요? 아니면 타쿠마와 상냥한 아저씨 사이의 암호였을까요? 만약 후자라면 이 둘은 이미 집 밖에서 은밀히 소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타쿠마는 치바현 후나바시시에 살다가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도쿄 분쿄구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학을 가지 않고 전차로 후나바시 초등학교까지 통학했죠. 타쿠마는 이 통학 과정에서 상냥한 아저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타쿠마는 어머니와 다툴 때마다 상냥한 아저씨를 언급하며 엄마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상냥한 아저씨를 묘사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다려주는 아저씨, 물건을 사주는 아저씨, 그리고 차를 태워주는 아저씨.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상냥한 아저씨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타쿠마를 조종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위험한 존재였을까요? 더 섬뜩한 점은 타쿠마가 상냥한 아저씨와의 만남을 반복하면서 왜 늘 멍과 상처를 입고 돌아왔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끝까지 그를 따라가려고 했던 걸까요? 타쿠마가 상냥한 아저씨를 어떻게 만났고 왜 그를 따랐는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머니보다 소중하다고 표현할 만큼 의지했던 인물. 하지만 그 상냥함 뒤에는 폭행과 고문 그리고 잔혹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타쿠마는 이 아저씨를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했죠. 항상 기다려주는 아저씨,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아저씨, 차를 태워주는 아저씨. 경찰은 이 묘사들을 분석하면서 공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타쿠마가 말한 상냥한 아저씨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남성들이 역할을 나눠 접근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공범들이 있었다면 이들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타쿠마를 조종했을 겁니다. 한 명은 친절함으로 마음을 얻고 다른 한 명은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또 다른 한 명은 물질적으로 이동을 돕는 등 각각의 역할로 타쿠마를 그들의 소나기에 넣은 거죠. 만약 상냥한 아저씨가 단독범이었다면 그는 잔혹함을 상냥함으로 교묘히 숨긴 인물일 겁니다. 타쿠마는 이 아저씨에게 심리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조종당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는 폭행과 학대를 당했지만 이 모든 게 상냥한 아저씨의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어린아이가 누군가에게 세뇌당해 그 사람의 폭력을 사랑과 보호로 착각했다면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상냥함 뒤에는 누군가의 잔혹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 이건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타쿠마가 상냥한 아저씨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조종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세뇌입니다. 타쿠마가 상냥한 아저씨와 처음 만난 건 그가 전차로 통학하던 시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 아이에게 어른이 다가가 친절을 베풀고 물건을 사주고 기다려주며 신뢰를 쌓았다면 타쿠마는 그를 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협박입니다. 타쿠마가 멍과 상처를 달고 집에 돌아왔던 걸 보면 상냥한 아저씨는 단순히 친절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타쿠마를 협박하며 자신을 따르도록 강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의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사랑과 관심을 갈구합니다. 만약 상냥한 아저씨가 진심으로 타쿠마를 위하는 척 했다면 그는 심리적으로 그를 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타쿠마와 어머니의 관계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타쿠마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늘 바빴고 집을 자주 비웠다고 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타쿠마는 점점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출 전 타쿠마는 어머니와 자주 다퉜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몸에 난 멍과 상처를 보고 왜 다쳤니? 라고 물으면 타쿠마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다툼 뒤 그는 엄마보다 소중한 사람한테 갈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CCTV도 거의 없었고 DNA 감식 같은 과학 수사도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으니까요. 타쿠마가 가출한 경로와 마지막 목격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강가에서 발견된 단서들 역시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침묵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JR 동일본 대규모 파업과 다른 대형 사건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타쿠마 사건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관심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타쿠마가 발견된 지 3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없습니다. 상냥한 아저씨는 한 명일까요? 아니면 여러 명일까요? 무원 전화는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니라 타쿠마와 범인을 연결하는 신호였을까요? 범인이 타쿠마에게 접근했던 이유와 잔혹한 범행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부족했던 과학 수사와 사회적 관심 부족입니다. CCTV도 디지털 흔적도 없던 1990년대, 언론 역시 다른 사건들에게 묻혀 이 사건에 충분한 조명을 비추지 않았죠. 이 모든 이유들이 합쳐져 우리는 지금까지도 상냥한 아저씨가 누구인지, 그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34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쿠마의 마지막 선택과 상냥한 아저씨의 정체, 이 모든 퍼즐은 아직도 맞춰지지 않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쿠마를 이렇게까지 끌어들이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상냥한 아저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 안녕.